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선은 인종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에서 투표선의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이 퍼포먼스 뮤지컬 놀이를 맨해튼에 선보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인상되면서 뉴저지에서도 셀프 주유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인종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인 투표율이 높으면 트럼프가 유색 인종이 높을 경우엔 클린턴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통령 선거. 힐러리가 매직 넘버를 넘겼다고 여겼던 순간 터진 FBI의 이메일 재수사 발표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일부에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힐러리 진영.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안겨줬던 흑인 표심이 옮겨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백인들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트럼프 진영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전체 유권자는 민주당 힐러리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색인종 유권자가 750만 명 늘어나 320만 명에 그친 백인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플로리다주에선 흑인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진 점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1에서 2%포인트 증가한다면 트럼프의 승리가, 유색인종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면서 히스패닉의 표심이 힐러리에게 쏠린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합지 유세에 나선 클린턴과 트럼프에게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에 미소를 지을지 대선 당일까지도 그 향방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투표 인증샷의 합법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 투표선의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맨해튼 지법은 3일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버, 레베카 등 3명의 뉴욕주 유권자가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연방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이들의 사진 또한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레베카 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뉴햄프셔와 인디애나, 미시건주 등에서도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현재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 20개 주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전으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썸머타임이 오는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므로 전날 밤 시계를 1시간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됨에 따라 뉴욕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썸머타임 해제에 따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뉴욕에서 인천 노선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오는 11월 6일부터 대한항공 뉴욕
JFK 공항발 인천행 KE082편은 오후 1시에서 오후 12시로 출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KE086편은 종전대로 새벽 0시 50분 출발합니다. 인천 출발 뉴욕 도착 시간은 KE081편이 오전 10시, KE085편은 오후 7시 30분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뉴욕 출도착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로 변함이 없으나 한국 출발과 도착 시간이 오전 11시와 오후 5시 30분으로 1시간씩 조정됩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이 퍼포먼스 뮤지컬 놀이를 맨해튼에서 선보입니다. 서울예술단은 놀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공연을 지향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의 도시 뉴욕을 수놓을 한국 작품이 맨해튼에 상륙했습니다. 가무극을 지향해온 서울예술단이 음악적 요소를 덧붙인 버라이어티 퍼포먼스 뮤지컬 놀이를 오늘 10일과 11일 저녁 7시 스코볼 센터에서 공연합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작품은 한국 전통예술과 라틴 전통 드럼, 댄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신명나는 놀이를 130분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종실 서울예술단 감독은 작품 놀이를 통해 사물놀이의 전통과 세계 타악기 음악의 원류를 연구해온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년의 우리나라 대중 뮤지컬의 메카로서 큰 업적을 남긴 단체가 준비한 해외 시장에서 우리 뮤지컬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 놀이입니다. 뉴욕 현지 공연을 공동 기획한 음갑선 미 동부 국악협회장은 동포사회와 뉴욕 현지인들에게 좋은 작품을 나누고 싶은 기대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조명, 기획 연출이 너무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이는 더하지 않을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니까 제가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서울예술단은 50명이 넘는 대규모 출연진과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공연을 지향하는 한편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최근 공원에서의 중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311 신고보다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웹 페어렌트 패트롤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뉴욕주 하원 의원 란킴이 직접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란킴 의원이 직접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 페런트 패트롤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원 중 공익 목적의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앱은 뉴욕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동영상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인근 경찰서나 정치인 사무소로 곧바로 신고가 됩니다. 이번 앱 개발은 최근 뉴욕시 공원 내 중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7월 플로싱 바운 놀이터와 플로싱 파크에서는 각각 12세 소녀와 8세 소년이 성추행과 강도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외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두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불법적이고 수상한 행동을 봐도 311 외에 특별히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앱은 애플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잡한 차량국, 특히 매달 말일이 되면 더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이유는 면허증 갱신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증 만료일을 생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가 3일 운전면허증의 만료일 기준을 생일로 바꾸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는 만료일 기준이 매월 말일로 정해져 있어 차량국은 매월 말일이 되면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주 하원에서도 이 법안과 유사 법안이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차량 등록증 갱신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등록을 차량국뿐 아니라 AAA 자동차협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한인회가 추진 중인 회관 건립을 두고 건립 비용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한인회관의 재정 운영을 독립 채산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은 3일 회칙 개정을 통해 한인회관 건립 비용이 유용되지 않도록 회관 재정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뉴저지 한인회 회칙으로는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모인 기금을 한인회 사무국 운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 이미 김진국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이달 중순쯤 이사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또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회칙 개정의 찬반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 재외동포 재단 측으로부터 최대 20만 달러의 회관 건립 지원금을 받기로 의견이 타진된 상태라며 내년까지 1차 모금 목표액인 50만 달러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지난 9월 개최한 제15회 추석맞이 대잔치에 대한 결산을 공고했습니다. 부스 판매와 광고, 후원금 등으로 총 11만 4,378달러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지출은 총 11만 2,80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셀프 주유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셀프 주유는 현재 전국에서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 단 2곳에서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특히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인상되면서 법안은 주유소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휘발유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셀프 주유를 허용하면 갤런당 5에서 6센트의 휘발유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상하원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휘발유세 인상으로 인해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프 주유 허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상당수는 만약 뉴저지주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할 경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 주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연시가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임이 많아지고 술자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뉴욕, 뉴저지에서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3명으로 집계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9%에 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연간 500여 명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뉴욕주 207명, 뉴저지주는 107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 1.9%가 최근 30일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5년 55에서 65세 교통사고 사망자 중 13%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16%로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USC 기숙사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위장염에 걸린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학교 측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USC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기숙사의 일부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바이러스 감염은 위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을 소독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재는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성 위장병은 보통 이틀 안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손을 자주 씻고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3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7천 건 증가했으며 지난 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7,75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이었던 만큼 현재 청구 건수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근육질 몸매가 인기지만 너무 과한 것은 보기에도 심한데요. 목숨에도 치명적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거리.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잡아끄는 뽀빠이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가슴은 마치 풍선을 달아놓은 듯하고 팔뚝과 어깨에는 식빵이라도 감춰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팔뚝 둘레는 60cm, 가슴 둘레는 120cm로 살아있는 헐크로 불리는 세가토시입니다. 크지 않은 몸집에 비해 너무 비현실적인 근육이어서 보기에 어색할 정도입니다. Para de mexer, moço. Gostou? Não. 이 우람한 근육은 사실 운동으로 키운 진짜 근육이 아니라 기름 주사로 만든 인조 근육입니다. 기름에 알코올과 마취제를 섞은 이른바 신토를 팔과 가슴 등에 정기적으로 주입해온 겁니다. Bem, Sintol, você compra tranquilo na farmácia porque não precisa de receita. 지금까지 몸속에 주입한 기름의 양만 무려 25kg. 삐쩍 마른 몸이 컴플렉스였던 세가토시에게 단숨에 근육을 부풀려주는 기름 주사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Você já começa a aplicar no bíceps, você está com tipo 40 centímetros. Aí um mês, você já vê tipo, cresceu 5, 6 centímetros. 하지만 기름 주사로 키운 근육은 살덩어리에 기름이 채워져 단단해진 것일 뿐 근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가짜 근육입니다. 무엇보다 근육 파열이나 피부 괴사를 비롯해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Ah, que eu acho do óleo, sei lá, é idiotice. O cara quer se matar rápido demais. É que eu penso. 역시 수년간 기름 주사로 근육을 키워온 알베스 씨. 어느 날부터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팔 근육이 딱딱해지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근육 속에 돌처럼 딱딱해진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양팔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알베스 씨는 겨우 기름 주사를 끊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Eu tenho vontade de usar o Sintol, mas devido às complicações que ele me deu, eu desisto. Ele é viciante, cara. 세가토시 또한 의사로부터 기름 주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우람한 근육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란 생각에
아직도 목숨 건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타코마 지역에서 갑자기 실종된 한인 22세 김영광 씨가 사건 발생 20여일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타코마 경찰은 김 씨가 납치당했을 가능성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제보자에게 $10,000, 차량 제보자에게 $5,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3일 뉴욕주 웹사이트를 통해 주내 모든 공사립 대학들의 학자금 보조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학자금 보조 현황 정보에는 현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전공 학과와 학위, 대학 정보 등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학별 정보에는 연간 학비 3년치 평균, 졸업생들의 학비 융자 체납률, 학부생 학비 융자, 중간 대출액 등 세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이민자 규모가 2000년 이래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이민센서스국의 2015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신규 이민자는 159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4년 연속 급증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신규 이민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 이민자 수는 전년에 4,330만 명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실명 퇴치 및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국제 구호기구 비전케어가 오는 5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 성모 안과에서 제1회 뉴욕 뉴저지 아이캠프 행사를 개최합니다. 비전케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행사에서 당일 선착순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이들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수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8일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연방의원과 주지사 그리고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참여 열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이메일 스캔들과 정직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거침없는 막말 발언으로 자질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두 후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자는 말과도 같습니다. 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듯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이민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정책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정부나 주정부들이 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예산 적자라는 이유로 이민자들의 터전이라고 하는 소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면서 목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은 소상인들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삭감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다든가 또는 쉽게 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한인 유권자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뉴욕 뉴저지 정치인들에게는 당락을 결정질 수 있는 캐스팅 보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뉴욕의 경우는 4만 6천 명이 넘고 뉴저지는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의 한인 유권자 수라면 웬만한 지역 정치인들의 당락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투표의 힘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정부의 부당 정책이니 인종차별을 당하고 외친다면은 이는 매우 모순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투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정책들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우리의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주말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 속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